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 확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LA국제공항이 재건축으로 일부 도로의 야간 통행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예산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5개 주의 아동보육 예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 기간 이틀 만에 9,00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시속 100마일 이상의 과속 운전자만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치과의사 부부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욕망을 국무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의 상징적 공연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마두로 체포작전을 거듭 자랑했습니다.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 특히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 경호팀이 숨졌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체포 전 베네수엘라를 암흑으로 만들었던 전술을 칭찬했습니다. Electricity for almost the entire country was boom, turned on. It was brilliant tactically. It was an incredible thing. 또 마두로가 작년 말 집회 현장에서 춤을 췄던 일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춤과는 비슷하지 않았고 마두로는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을 한 난폭한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을 마두로가 무시한 것을 강조하려는 듯 미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교해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해 이익을 확보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현재 쉐보론만 남아있는 베네수엘라에 미국 석유 회사들의 재진입을 촉구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SNS 공식 계정에 짧은 게시물을 올려 서반구, 즉 아메리카에 대한 패권 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사진 위에 이것은 우리의 반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엣가시였던 베네수엘라의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데 이어 아메리카와 인근 지역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멕시코, 쿠바 역시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국제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의 국가들을 하나씩 거명하며 경고했습니다.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엔 군사 대응까지 언급했고 미국행 마약 밀수의 관문인 멕시코는 국경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며 압박했습니다. You have to do something with Mexico. Mexico has to get their act together because they're pouring through Mexico. 쿠바에 대해서는 아예 체제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이들 나라에도 유사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경고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은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당시엔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앞세워 형식적으로라도 국제사회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성과 첨단 감시 체계로 연결된 특수부대와 드론, 정밀 타격이라는 군사 옵션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전면전과 장기 소모전의 부담은 물론 국제사회 승인을 얻기 위한 설득 비용조차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자국 이익을 위해 중남미의 관리자를 자처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1823년 멀로 대통령의 선언에 빗대 아메리카는 미국 것이라는 식의 돌로주의를 꺼내들었습니다. The Monroe Doctrine is a big deal, but we've superseded it by a lot, by a real lot. They now call it the Donroe Document. I don't know. 겉으로라도 전 세계 파수꾼을 자처하던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슬아슬했던 국제 질서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앞세워 약한 나라를 침공해도 누구든 이를 비난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례적이었던 국제 규범이 사라지고 전후 수십 년간 위태롭게 유지됐던 평화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힘 있는 국가만이 생존하는 약육 강식, 각자 도생의 야만적 국제 질서, 그 지옥의 문을 미국이 열어젖힌 셈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미국을 향해 유럽 국가들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일단 같은 나토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막상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유럽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북극해의 중심 덴마크령 그린란드, 미국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며 병합 의지를 연거푸 드러내자 덴마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덴마크는 함정과 해상 순찰기, 조기 경보 레이더 도입에 국방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북극 사령부 본부를 신설하는 등 방어 태세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이 현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유럽 국가들도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당사국 덴마크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주민들의 것으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극권 안보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의 집단 협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와 이웃한 북유럽 국가들도 같은 내용의 연대 성명을 내면서 영내 억지력과 국방을 증강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무력 점령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유럽 국가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그린란드 문제에 강경하게만 대응할 수 없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LA 카운티를 초토화시킨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재점화 책임과 복구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이메 무어 LA 소방국장은 오늘 지난해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라크마 산불의 초기 진화 실패를 언급하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challenges were not the result of failures by our firefighters that were on the line. They reflect leadership decisions, legacy systems, and long-standing structural constraints that must evolve to meet today's risk environment. Among the most important changes are the following: updated mop-up and post-suppression verification procedures, including the use of drone technology and thermal imaging. 앞서 산불 발생에 책임을 두고 초기 진화와 인력 배치 문제, 부적절한 사후 보고 등을 이유로 LA 소방국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책임 논란 속 1년이 지난 지금도 산불 피해를 입은 학교, 주택 등의 복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A 통합교육부는 많은 학교에 여전히 산불 피해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And urgency matters because we aren't just rebuilding campuses for the next 100 years. We are serving children who only have a few years left in elementary school or high school. 산불 피해가 큰 팰리세이즈 차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마르케스 차터 초등학교에는 재건을 위해 향후 7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16,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최소 31명이 숨졌으며 산불 진압을 위해 8,0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LA국제공항에서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LA국제공항은 오늘부터 5번 주차장과 5번 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자 다리 철거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에 일부 차선이 통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밤 1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공사 구간의 바깥쪽 차선이 전면 통제되며 6번 주차장 도착층 입구와 4번 터미널의 LAX 이 셔틀 정류장, 5번 터미널의 렌터카 셔틀 정류장도 함께 폐쇄됩니다. 1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 공사 구간의 모든 차선과 4번 터미널 호텔 셔틀 정류장이 폐쇄되며 차량은 어퍼 웨스트웨이와 어퍼 이스트웨이로 우회해야 합니다. 공항 측은 도로 통제로 인해 셔틀 정류장과 버스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동 동선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교통통제요원의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국제공항은 2028년 LA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여행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개 주에 대해 아동보육 예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일리노이주, 뉴욕, 미네소타주에 대해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보육 예산 지원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주정부들의 관리 부실로 복지 예산이 부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드러난 연방복지보조금 사기 사건도 이번 결정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아이들이 정치적 갈등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부는 각 주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보육 예산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40년 넘게 사용해온 항공관제 레이더 시스템을 전면 교체합니다. 연방항공청과 교통부는 어제 항공안전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2028년 상반기까지 612대의 노후 레이더를 교체하고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관제 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장은 현행 레이더 시스템의 장비 대부분이 설계 수명을 초과해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장비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설치됐고 일부 부품은 단종돼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중고 거래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레이더 교체 사업에는 버지니아주 기업 RTX와 스페인 기업 인드라가 선정됐으며 최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새해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진행된 교통 단속으로 단 이틀 만에 9,000건이 넘는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이번 새해 연휴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모두 9,308건의 단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 위반 티켓은 5,458건 발부됐고 이 중 과속이 2,9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된 운전자만 92명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이어져 총 379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고 치명적인 교통사고 6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CHP는 과속과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이 여전히 중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DMV와 함께 진행하는 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치과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컬럼버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37세 치과의사 스펜서 대페와 아내 모니크 대페가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자택 안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두 자녀가 울고 있었지만 모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y're just so loving and just so welcoming to people. Not being able to go visit them at their home and them not being able to see their children grow up. It's just two things I can't fathom.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중 살인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인근 골목을 지나던 후드 자켓 차림의 인물이 담긴 CCTV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해당 인물에 대해 술에 취해 귀가하던 행인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중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학교에 들어가려다 체포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물루스 경찰국은 오늘 오전 개학 이틀째를 맞은 루물루스 중학교 정문으로 권총을 소지한 채 접근하던 44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pparently it was a I guess a guy that had a gun outside the school. I had no clue. I didn't get any message. I didn't get a phone call. I didn't get anything. I didn't get an alert. I got no message prior to her calling me to let me know what was happening.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루물루스 중학교는 즉각 긴급 봉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인근 학교에도 한때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린 카밀레리 상원 의원은 학교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공영방송공사 CPB가 5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CPB 이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다며 지난 8월 직원 70%를 감축하는 등 구조 조정을 단행했지만 결국 조직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을 대비해 기관을 휴면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정치적 개입이나 악용 위험이 커져 공영 미디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해산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CPB에 대해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보 성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해 7월 CPB에 편성돼 있던 연방 예산을 공식 철회했고 CPB는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편 CPB는 1967년 설립 이후 미 전역의 수백 개 지역 라디오와 TV 방송국에 연방 자금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해산으로 인해 지역 공영방송국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새로운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규제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본 언론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장 이중 용도 물품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중 용도 물품이란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를 말하며 반도체 소재와 희토류, 항공 우주 기술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힙니다. 상무부는 또 제3자가 일본에 중국산 이중 용도 물자를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지금 중국 정부가 기습처럼 꺼낸 수출 규제 카드에 일본 정부는 급히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일본 내에선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경주에서 만난 지 2달 만에 중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이달 중순으로 잡히자 중국 측이 그보다 빠른 1월 초 방중 실현을 위해 서둘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중립을 유지하려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한국은 여러 과제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점을 새삼 강조했습니다. 今後ともシャトル外交の積極的な実施を含めまして、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所存です。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4대 재벌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 명의 중국 방문을 집중 조명하며 베이징에서 1월 중 K-팝 콘서트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달 중 예정됐던 경제대표단의 방중마저 거부된 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출 규제를 맞닥뜨린 일본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3박 4일간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상하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 3위 인사들을 접견한 데 이어 상하이 당 서기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현재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 3일차.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른 시일 내 한국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함께했습니다.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과 리 총리는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친근함을 표시했고 한중 양국의 민생을 위한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자며 이번 방중이 한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이후 상하이로 이동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첫 일정으로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상하이 당서기는 장쩌민 전 주석과 시진핑 주석 등이 거쳐간 자리로 중국 중앙 권력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요직으로도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상하이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의 국민 중 일부가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해소해 훌륭한 이웃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근거도 빈약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중국 순방 마지막 날 일정으로 한중 벤처 스타트업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상하이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이 당 대표실에 접수된 공천 헌금 관련 탄원서를 빼돌렸고 이후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회 전직 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배우자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000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당대표실을 통해 윤리감찰단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일면서 추가로 고발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김 의원이 탄원서 접수 직후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보좌진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 돌아오더니 투서가 접수됐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회 간 김병기 의원실 의원방에서는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회의에 들어갔던 한 보좌진은 김 의원과 배우자, 현금 수수에 관여한 최측근 구의원 이모 씨 등이 모였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배우자와 이 씨 두 사람이 대체로 맞다고 인정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 보좌진은 MBC에 당시 김 의원 배우자는 탄원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테니 절대 못 나선다며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돌려준 돈과 관련해 최측근 이 씨는 김 의원 집에서 현금을 받아갔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원서 접수를 어떻게 알았고
이후 대책회의를 연 게 사실이냐는 MBC 질의에 김병기 의원 측은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구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했던 이수진 전 의원을 상대로도 탄원 경위를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씨 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강선우 의원이 반환 지시했습니까? 남 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후보자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남 씨를 상대로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지, 강 의원 지시로 돈을 돌려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러 차례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반면 김경 서울시 의원은 공천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 고발 이튿날 출국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시 의원은 MBC에 지난해 11월 계획한 개인 일정으로 귀국 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귀국 계획을 묻자 이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이번 주 내 입국을 조율 중이라면서 조사가 늦어질 것에 대비해 강제 수사에 먼저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한국의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근로제를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과감하고 트렌드한 선글라스 디자인으로 유명한 젠틀몬스터. 2011년 문을 연 뒤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매출이 7,8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II 컴바인드 본사에 대해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회사 디자이너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노동 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연장 근로를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승인을 해주지도 않고 청구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 업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량 근로제를 시행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재량 근로제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 시간과 방법 등을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는 기본, 신상품 출시를 앞둔 시기에는 2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건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70시간을 넘길 때도 많았지만 보상 휴가나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하는 게 회사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젠틀몬스터 측은 단기 야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출근 시간 조정과 휴가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으며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는 야근하지 말라면서 일을 두세 배 시킨다, 과징금 1,000억 때려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는 등의 직원들의 분노 가득한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재량 근로제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보고 휴가와 임금 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월 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